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방해받지 않고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변에 가로막는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대롱을 사용하죠. 그것만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망원경이라는 게 나왔고 거기 이제 렌즈를 부착해서 더 가까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장 망원경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특정 한 분을 집어서 보게 된다면 얼굴이 클로즈업 돼서 전체적인 이목구비의 현상과 여드름이 몇 개인지 어디에 손을 좀 댄 것 같다든지 뭐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단점은 뭡니까? 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정황에서 저 자리에 있으며 왜 저런 표정을 현재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변의 역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HR인들이 여기 다 HR인들이시죠? M이든 D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컨설팅을 수행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매몰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매몰됐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낭패는 뭡니까? 네.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상정한 바운더리와 테두리 내에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철학자 보엔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 입문 시간에 이제 자기 강의를 들으러 찾아온 학생들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뭡니까? 너무 어려운데 철학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치 일상생활을 살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륙해서 아래를 내려다 봤다가 또 인해 착륙을 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실의 굳건히 터하고 그것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본분이겠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은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얼만큼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나의 좌표는 어디쯤인지를 확인하게끔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게 철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마이크로하게 평가 보상을 들여다보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좀 일상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떠나와서 내가 과연 평가 보상이라는 것, 인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것을 같이 조망해 보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저에게 주신 20분의 기회는 바로 거기에 쓸 겁니다. 디테일한 어떤 난리지를 습득하러 오신 분들은 책을 사보십시오. 요즘 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굳이 이 자리에 와서까지 그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평가 보상은 굉장히 일상적이다라는 얘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평가를 하고 있어요. 벌써 제가 여기 섰을 때 여러분은 50초 이내에 저를 평가했을 겁니다. 네, 이거는 캘리포니아 대학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나온 결과죠. 50초 안에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인상을 저한테 이미 받으셨어요. 제가 지금 1분 조금 넘게 떠드는 것 같은데 다 받으셨습니다. 별 평가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오신 거죠. 나한테 어떤 보상이 올 거다라는 잠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충족받기 위해서 다른 여타의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비용을 차치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평가하신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평가라고 하진 않죠. 우리는 의사결정 내지는 판단이라고 하지만 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죠. 그렇죠? 굉장히 일상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이게 조직으로 들어오고 HR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문제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를 하죠. 일상지역에서 잘하고 있는가라고 퀘스천을 던져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우린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부터
계속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출근을 하고 업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집에 가서도 또 수많은 평가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평가 보상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고 잘 못해요. 왜 그러냐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시죠. 그 세 가지를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될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평가 보상의 근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근간이 뭡니까? 제가 근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평가 보상이 어디에 뿌리 내려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디에 뿌리 내려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예? 일에 뿌리 내려 있어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평가 보상의 기준은 어디에 뿌리 내려 있어야 됩니까? 성과? 성과. 그러면 성과는 뭘 기준으로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죠? 수익? 여러분 업적평가하고 역량평가 또 나눠서 또 하시잖아요. 여러분 얘기하신 건 지금 업적평가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역량평가는 누가 더 역량이 뛰어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뭐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느 직급에서 어떤 역량 미트 됐다 안 됐다 그 역량이란 건 또 뭐 어디 기준합니까?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합의된 지향점. 합의된 지향점에 뿌리 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신사업을 막 시작을 했어요. 신사업을 시작해서 시장을 막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업의 방향이에요. 비즈니스 플랜이고 스트래티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걸 잘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기준에 있는 인원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빌드업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잡초와 같은 사람, 독종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신시장에 나가서 상처도 잘 받지 않고 정말 뭐 보란듯이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 뭐 이런 유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걸 독종이다, 뭐 잡초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곧바로 HR은 독종과 잡초와 같은 인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고 또 기준 인원들은 그쪽에 배치를 할 사람이면 그런 유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진단은 왜 합니까?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건데 진단이 연례 행사.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HR이 최고 경영자의 파트너가 돼야 된다고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HR의 진정한 지향점, 그렇죠? 그것은 그 조직 안에서 합의된 그런 지향점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HR이 별동대 같이 그렇죠? 사업 방향은 저쪽인데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스머프 마을 마냥 움직여가고 있다. 이거는 바로 비난의 화살이 나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 이슈가 나오면 자꾸 HR부터 건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 이런 합의된 지향점을 기업에서 찾는다면 여러분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비전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 시장에 왜 존재해야 되느냐? 미션. 그렇죠? 존재 이유. 그러면 우리가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느냐? 미래상.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고지순하게 쫓아야 될 우리의 덕목은 뭐냐? 핵심 가치. 이런 것들. 홈페이지에 가면 다 웬만한 기업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죠? 뭐 글로벌 기업에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이렇게 긁어 모아서 워딩을 잘 해놨어요. 그림도 멋있습니다. 집 모양도 있고요. 그렇죠? 무슨 뭐 탑 쌓아가는 모습도 있고 좋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움직이느냐의 문제죠. 그렇게. 수많은 기업을 다니면서 성과관리 컨설팅을 받겠다고 해서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임원에서부터 말단 상황까지 물어봅니다. 저는 전날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비전 체계를 싹 숙지해가지고 가죠. 물어봅니다. 미션이 뭡니까? 핵심 가치 고객 중심의 뭐 가치 창조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많은 얘기인데 당신 회사에서 고객은 누구고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는 어떻게 데피니션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하는 회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왜 만드는 거죠? 그 비전 체계가 진정한 합의된 지향점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이제. 이미 비극은 시작된 거예요. 기획팀이나 HR팀 뭐 이런 데서 그냥 끌적끌적 해가지고 업로드 해놓은 거, 그것을 구성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냥 저쪽에서 해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되고, 그걸 기점으로 평가 보상이 이루어졌다? 상처투성이인 조직이 되는 거죠. 상처를 주고받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합의되지 않은 지향점을 내걸고 그것대로 평가 보상이 진행된다? 구성원들에게는 납득될 수 없는 상황이죠. 앞선 예에서 봤을 때 독종을 지향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평가 보상을 하고 좋은 평가를 주는 사람은 인화주의에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에게 고성과 평가를 주고 보상을 한다면 거기에서 실제 독종 같은 사람은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한 합의된 지향점을 갖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중2인데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아주 이제 학부형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 대대적인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애한테 축하한다. 진정으로 네가 이제 배움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그러면서 방에다가 도배를 싹 해주고 나서 한쪽 벽면을 비전 월 그렇게 딱 붙이고 나서 제가 손수 다 꾸며줬어요. 그동안 집사람과 합의해 왔던 그 저희 가정의 뭐 가훈이랄까요? 사실 집의 가훈은 조직의 비전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딱 써붙여놓고 아주 정성스럽게 다 온갖 실력을 발휘해서 싹 써붙여놓고 우리는 삶에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시대 사람들에게 가치를 창출해주는 그러한 인재의 모습이 되자. 이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스스로 너무나 성실해야 돼. 성실하지 않고는 그 미션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갈 수 없는 거죠. 성실해야 돼. 그리고 신뢰를 얻어야 돼. 그리고 밸류를 끼쳐야 되니까 나한테 별로 득이 안 되는 거 해도 홍익인간의 정식으로 나가서 네가 배우고 터득한 걸로 밸류를 줘야 되는 거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딱 써붙여놓고 네가 이제 이 가정에 큰 맏딸로서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얘기를 1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쨌든 근데 그거를 집사람하고만 공유됐던 거를 애한테 뿌리 내리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그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때가 되면 그 얘기를 했어요. 뭐 곧잘 알아듣는 것 같고 뭐 나름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일 때 어떤 이제 케이스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얘가 그거를 체화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중2가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서 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걸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또 합의한 그 방법 또 그리고 전략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셀프 디렉티드 러닝을 이제 추구하자. 학원 같은 데 안 보내고 얘가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학원을 안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뭐 그래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선천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적이 안 나와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면서도 계속 그 얘기가 성적표를 들고 올 때마다 얘기가 이렇게 좀 원색적인 얘기가 나올락 말락 할 때 그걸 참으면서 일단 초등학교를 마쳤죠. 중학교 올라가면 좀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중1이 다가도록 그 기대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중2 지난 1학기를 마치는 그 기말고사 성적표를 갖고 왔을 때 제가 그만 이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너 배고픈 돼지가 될래? 피 흘리는 소크라테스가 될래? 사실 세상은 1등만 알아준단다. 이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렇게 약간 후련한 느낌이 들었지만 애한테는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부르짖어 왔던 아빠가 이런 모습을 이제 중2를 다 가기도 전에 그 성적표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에 대한 신뢰와 우리 가정의 비전 체계에 대한 그 불신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방학 내내 전 그거 수습하느라고 주말마다 애 붙들고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이래 가면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방학을 다 보냈어요. 뭡니까? 기준은 합의가 돼야 되고 실제 걸린 거하고 실제 작동되는 거하고 일치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렵죠. 제 개인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인데 조직에서는 어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에서 내걸 조직이 표방하고 있는 기준, 그 비전 체계 안에 여러분 인재상이 있고 인사 방침이 거기서 쭈르륵 얼라이먼트 돼서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의 수혜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걸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일입니다. 이 성적표만 보면 우리 뿌듯하죠. 그렇죠? 종합 5위. 이건 뭐 쉽게 나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큰딸아이가 이미 실망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성적표를 보면서 감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빠. 이게 금메달 순으로 지금 5위인 건데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냐는 거죠. 금은 동메달 전체 합계를 쳐야 이게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아니냐. 이런 챌린지를 저한테 하면서 기뻐하는 저에게 갑자기 물을 확 끼얹어. 이게 갑자기 뭐지?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그렇게 또 순위가 나와 있더라고요. 금은 동메달 합계 순. 그렇게 했더니 우리는 9위입니다. 이탈리아하고 동률로. 5위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틀렸다. 아빠는 너무 그 1등 뭐 이런 거에 얽매여 있다. 이러면서 이게 맞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참 애먹었습니다. 그 도들리느라고 오해를. 자,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은메달, 동메달을 100개, 200개를 따도 금메달 하나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갖고 있는 평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죠. 여러분 조직은 어떤 겁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표방은 앞에 걸로 해놓고 평가 보상은 뒤에 걸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경우 이제 잘 들여다보시면 돌아가셔서 잘 들여다보시면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사분오열된 모습이 아니라 지향점을 가지고 이렇게 통합된 모습. 이게 얼라이먼트. 자, 두 번째 평가 보상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랭킹을 매기는 것에 평가 보상을 국한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만족도를 받더라고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만족하신 분은 이쪽에 스티커, 불만족인 분은 이쪽에 스티커. 그리고 여기가 많으면 뿌듯해. 제가 그 영양사를 불렀습니다. 뭡니까? 여기 만족했으면 이걸로 끝인가요? 답을 못 하더라고요. 국이 짜서 싫었는지 밥이 덜 돼서 반찬 개수가 불만족의 요인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이걸 왜 받는 겁니까? 말을 못 해요. 우리 평가가
육성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면 그 랭킹 매겨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개선을 위한 메시지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단순한 평가 보상, 그거 자체로만 완결되어 있다고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이 작동되느냐. 전 작동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마이크가 있지만, is it working? 이러죠? 이 작동되느냐는 거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갖다 딱 탑재를 해놨습니다만, 실제로 활용해야 될 때 이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작동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필링을 가지고 있죠. 객관적인 팩트를 대면서 피드백을 준다 하지만 그 피드백을 수렴할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떠들어봐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평가 보상 아무리 제도가 좋지만 그걸 들고 그걸 툴 삼아서 평가하는 관리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수혜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그런 사람의 감정과 상태를 감안한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 보상 소통의 도구입니다. 평가 보상은 두 가지 요소를 우리는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하나밖에 모릅니다. 뭡니까? 성공적 소통을 위해서는 리포톡을 해야 됨과 동시에 레포톡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보만 전달해서는 안 되고 레포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퇴근해서 밥 줘라고 했을 때 짜증내는 아내, 그 남편은 뭘 고려 못한 겁니까? 레포를 고려하지 못한 리포톡을 한 겁니다. 평가 보상 시에 레포톡을 하지 못하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관리자분들 이걸 하고 있는지 할 줄 몰라서 이게 있는지 몰라서 버벅대고 있다면 이것부터 빨리 시정해 주셔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를 붙여봤습니다. 꽃길을 걷고 싶은 HR들이요. 뭡니까? 사람과 조직에 대한 본질적 이해, 심화가 절실합니다. 격화되고 있는 경영 환경에서 인간만한 리소스, 유일하게 남았다. 왜냐? 창의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리소스 중에 유일한 유기체이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리소스다. 말만 번듯하게 하지만 그 유기체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상 최대의 리소스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HR 업에 종사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한 속에서 HR이라고 하는 그 업의 꼴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하버드 대학의 존 코터 박사, 변화는 후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변화를 추구할 때 난리지를 가지고 자꾸 종용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변화, 조직의 변화는 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 자리가 그런 필이 충만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에 관한 따뜻한 지식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HR론의 타이틀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에 오게 된 가장 유쾌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의 타이틀입니다. 따뜻한 HR들의 모습.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너머에 있는 그 무엇, 본질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이 본질적으로 탄탄해지면서 깊게 뿌리 내리며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내공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